자, 김 대표님, 이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이 뭐 계속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관심사인데, 최근 흐름은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에 복당하는 것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좀 뭐 57% 나온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입니다.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4점 척도입니다. 네. 뭐 매우 도움 될 것이다부터 전혀 도움 안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어디에다 의뢰했냐면 요거는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7월 11일, 12일, 13일 3일간 조사를 했고요. 네네. 2019명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ARS 100%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움이 안 된다. 평균 57.2% 나왔습니다. 높은 비율이에요. 네. 도움이 된다. 37.3%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그 충격적인 이유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53.0이 도움이 안 된다. 43.1이 도움이 된다. 이거 그러면 한 9.9%포인트 격차인데 이거 꽤 큰 격차입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평가가 더 우세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걸 해석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ARS 조사하기 때문에 좀 더 뭐 적극적인 그런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갈래가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참 전반적인 어떤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이라고 봐야 될지 판단이 참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고강도로 지지하시는 분들의 일부의 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넓은 정도. 네. 예. 왜냐하면 무당층에서도 ARS 조사에 응답하지만 이거 ARS지 않습니까? 무당층에서도 47.2%가 도움이 안 된다. 아하. 도움이 된다는 42.6%니까 이것도 5점 이내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도움이 안 된다가 이내에서 이렇게 팽팽하지만 조금 더 많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미지와 관련해서 조금 차분차분하게 보수의 쇄신보다는 한동훈 의원 본인의 이미지를 좀 포지셔닝을 그러니까 PR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호감을 높일 수 있게 호감도를 높일 수 있게 포용적이고 맞습니다. 좀 넓게 그게 좀 선행되는 게 좋겠다라는 결과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게 여론조사가 2019명, 2017명이고 2,000명이 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보통 여론조사는 보면은 한 1,000명 정도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인 분이 53%, 긍정적인 분이 43%. 네. 그러면 본인은 복당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도 반 이상이 아직은 아니다.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조갑재 대표가 최근에 신당 창당 창당 얘기를 하는 얘기했었죠. 게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본인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뭐 보수의 쇄신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그 북갑 지역 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는 와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도연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 과거의 친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봤었던 이제 권영세 의원마저도 오늘 오전에는 장도연 대표 거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내 분위기가 약간 장동혁도 싫고 한동훈도 싫다. 둘다 문제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저는 늘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의원 개인보다 한동훈계 스피커분들 이분들에 대한 네거티브한 감정들을 당원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당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께서는 한동훈 의원이 다시 당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당이 두쪽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의 그 워딩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힘들게 원팀이 되어가는 모양새라도 갖췄는데 다시 한동훈 의원이 돌아왔을 때는
또 들쭉나고 그러면 어. 다음번에 총선에 있어서도 뭐 역시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장도연 대표가 끝까지 임기를 한다 해도 내년 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건데 그때도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해지는 상황들이 되는 거다.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동훈 의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스피커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굉장히 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딸들 그런 아. 모습들을 한동훈 의원의 지지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원석 전 의원이 그 대깨문과 닮았다 뭐 이런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맥락이 비슷하다고 예. 보시는군요. 저는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복당 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레카들이랑 같이 뭐 창당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감정적인 부분들이 다소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네. 이유는 그 레카라고 하고 있는 친한계의 스피커들의 워딩들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지지자들이 좌표 찍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저처럼 그냥 일기 평론가 중에 한 명에게도 DM이나 뭐 댓글 같은 걸로 저 개인적인 사이트인데도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을 써요. 아. 그러면은 당 내에서 이 함께 가야 되는 그 세력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줄어드는 이유가 한동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친한계 그리고 한동훈 지지자들 여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 비판하고 있는 맥락도 그런 부분이랑 좀 다 있나요? 왜? 그렇죠. 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뭐 당사를 오라고 한 거는 처음에 이제 뭐 한동훈 의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의원들을 오라고 한 적이 없다. 최고위만 당사에서 했을 뿐이다. 네, 네. 그리고 의원들에게는 본인이 의원이 아니니까 다른 의원의 그 아이디를 빌려서 계속적으로 국회로 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드라이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 안철수 의원이 뭐 다른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친한계 스피커들이 그분들이 이제 방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나가고 이제 뭐 지지자들은 그럼 또 이제 좌표 찍기가 들어가고 그럼 굉장히 좀 괴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맥락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개혁신당의 정의안 후보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에서는 이 자작극 본인들은 몰랐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거 모를 수가 있냐 이러다 보니까 또 이준석 의원이랑 입장을 밝혀라. 네, 이준석 의원이랑 이제 또 대표랑 문제가 막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안철수, 한동훈, 이준석 이 세 분이 좀 비슷하거든요. 포지셔닝이. 중도 보수의 포지셔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기술적으로 잘라내고 대화조차 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게 오히려 한동훈 의원 측에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이미지 메이킹은 정말 되게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질문 자체가 당의 쇄신,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일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